자, 이번에는요. 수원 13장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13장 등비수열. 앞서 12장은 등차수열이죠. 차이가 일정하다. 그럼 등비수열은 뭘까요? 비율이 일정하다. 등차수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있을 때 일정한 숫자가 더해졌어요. 일정한 숫자가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등비수열은 A1, A2, A3 이렇게 나갈 때 비율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일정한 숫자가 곱해지는 겁니다. 일정한 숫자가 곱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A1을 A라고 해볼게요. 그럼 A2는 AR, A3는 AR 제곱, A4는 AR 3승 이런 식으로요. 그럼 AN은 뭐가 될까요? A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4번이니까 3승이었죠. 3번이니까 2승이었죠. AN은 AR의 n-1승이 되는 겁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아하,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항. 그 다음 요거 곱하기 R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공비라고 부른다. 공비, 공통된 비율이다. 그래서 공비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등비수열이고요. 그러면은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하나 볼 거는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다음 번째 항은 그 직전 항 AN에다가 누구를 곱해주면 되겠다? R을 곱해주면 그럼 그 다음 항이 나오겠다. 요게 이제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점화식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점화식입니다. n번째 항에 R을 곱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한다. 그러면 등차수열의 점화식은 어떻게 될까요? 등차수열의 점화식. 이것도 배웠어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a의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숫자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등비 중항 얘기도 좀 한번 해봅시다. 등비 중항. an이 있어요. an 플러스 1이 그 다음 항이죠. an 플러스 2가 그 다음 항이죠. 오호. 그러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그 직전 항에다가 r을 곱하는 거고 얘는 an 곱하기 r이 그럼 두 번 곱해진 거니까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앞에 거하고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하고 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가운데 항의 제곱이 된다. 자, 한번 맞춰볼까요? an 플러스 2가 뭐라 했어요? an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an 곱하기 r의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an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an 제곱 r의 제곱이잖아요. an 플러스 1이 뭐예요? an 곱하기 r이죠. 그거를 전체 제곱했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똑같죠? 오호, 알았다.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곱과 같다. 우린 이거를 등비중항이라고 부른다. 등비 수열의 가운데 항이다. 중항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A하고 X하고 B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X제곱은 A 곱하기 B가 된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13-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등비수열 2, 마이너스 6, 18, 마이너스 54 점점점 에서 이렇게 나간다면 마이너스 486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 항이 되겠느냐. 문제에서 그래도 등비수열이라고 밝혀줬어요. 처음에 출제자가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좀 알아보기가 쉽죠. 곱하기 3을 했네요. 마이너스 3을 했죠. 마이너스 6이 나왔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했죠. 여기도 6, 38이죠.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했죠. 아하, 초항이 2가 되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이 된 거죠. 그러면 등비수열 A에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승이 되는 거죠. 그게 마이너스 486이 나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3의 n-1승은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43이 되겠죠? 오호. 보통 3의 4승이 81이고 3의 5승이 243이죠. 그러니까 n-1이 이 자리가 5가 되는 거예요. 홀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는 살아남는 거고요. n-1이 5가 되니까 n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몇 번째 항이다? 6번째 항이다. 두 번째 문제.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요. 여덟 번째 항이 256이래요. 여덟 번째 항이 256이 되는 등비수열이라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R의 여덟 번째 항이니까 7승이 되겠죠. 그 녀석이 256이 된다 그랬어요. 오호. R의 7승은 마이너스 128이죠. 감 잡았어요. R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2의 7승이 128이니까 이렇게 해서 공비 구해봤습니다. 3번 공비가 0.5 2분의 1이라고 쓸까요? 여섯 번째 항이 14. 그럼 여섯 번째 항이 14가 되는 첫째 항을 구하라. 첫째 항 A라고 할게요. 2분의 1의 5승. 이게 14가 된대요. 따라서 A는 14에다가 분모에 있던 2의 5승이 넘어가면은요. 32를 곱하면 되겠죠. 14 곱하기 32예요. 32 곱하기 14, 4, 2, 8, 3, 4, 12, 32, 448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448이 되고요. 네 번째 문제. 제 n번째 항이, 즉 일반항이 A에는 3 곱하기 2의 2n 플러스 1승 2의 2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는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런 문제 할 때는 일단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A1을 먼저 구하고 A2를 구해보는 거예요. A1에 n에다 1 집어넣죠. 3 곱하기 2에 n에다 1 집어넣으니까 3승. 그리고 A2는요. 3 곱하기 n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2에 5승이 되겠네요. 오, 감 잡았어. 2의 3승에서 2의 5승으로 갔죠? 얼마 곱해졌어요? 2의 제곱, 즉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비는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접근이 있어요. 또 다른 접근이 있는데 자, 우리 등차 수열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등차 수열의 경우는 n에 관한 1차 함수, 1차식이라고 했어요. 1차 함수. 1차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차항 n의 1승 앞에 붙어 있는 계수 1차항 계수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공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공차다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an이 4n-1이다. 그러면 요 4가 바로 공차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등비는요. 등비는 일반항이 a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되죠. 이거는 n에 관한 지수 함수거든요. 그래서 공비는 누구냐? 공비는 n 아래에 있는 놈이에요. n 아래에 있는 놈.
요 n의 아래에 있는 놈 밑수가 바로 공비가 되는 겁니다. 요 녀석이.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4번에 적용을 해봅시다. n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얘는 n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3은. 그럼 n 아래에 있는 놈이면 그래서 2의 2승이 되는 거예요. 2의 2승. n 아래에 있는 거니까. 아, 요렇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힘들게 A1, A2 구하지 않고 그냥 바로 2의 2승,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제 볼게요. 13-2번. 두 번째 항이 9고요. 다섯 번째 항이 243이래요. 자, 이런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뭐뭐 첫 번째 항은 얼마, 공비는 얼마. 요거 하는 요령은요. 얘가 AR이죠. 얘는요. AR의 4승이죠. 그리고는 둘을 4, 4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편의상 이쪽을 분모라고 하고 이쪽을 분자로 할게요. 약분 볼까요? A, A, R, R의 3승. 그쵸? 그 다음에 9 같은 경우도요. 여기 약분 되겠죠. 오, 2, 9, 18. 그러면 63이죠. 7, 9, 63. 27. 아하. 따라서 R의 3승은 27. 공비가 3이 되는 거예요. 공비가 3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아까 AR이 9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는 3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초항도 3이고 공비도 3이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수열은 몇 번째 항이 729가 되겠느냐? AN이 3 곱하기 3의 n-1승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냥 3의 n승이라고 쓸 수 있죠. 그게 729가 된대요. 3의 5승이 243이죠. 여기다가 3을 한 번 더 곱하면 그게 바로 729가 되죠. 따라서 n에 해당하는 값은 6이 되겠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수열은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가? AN이 방금 전에 3의 n승이라고 구했죠. 이 3의 n승이 언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겠는가? 힌트에 로그 3이 나와 있어요. 아이쿠. 로그 3은 상용 로그예요. 밑이 10이죠? 0.4771. 요게 힌트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양변을 똑같이 밑이 10인 로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3의 n승. 즉 다시 말해서 이 n은 앞으로 나오겠죠? n 로그 3은 크다 로그 만. 로그 만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4승이죠. 그러니까 요 4가 앞으로 나오면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4만 남겠죠. 따라서 n은 큽니다. 로그 3이 누구라고? 0.4771로 4를 나눠주는 겁니다. 분의 4. 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4 나누기 0.4771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4 나누기 0.4771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8점 대략 38 정도가 나오네요. 대략 8.38 어쩌고저쩌고. 근데 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잖아요. 이 값보다 커야 되는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는 1만보다 커지기 시작하는 건 언제다? 9번째 항부터다. 9항부터 1만보다 커지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90쪽인데요. 13-3번 보겠습니다. 1번 수열 로그 AN이 등차 수열이래요. 로그 AN이 등차 수열이라면 수열 AN은 등비가 되더라. 임을 보여라. 예.
이걸 보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 로그 an 이게 통째로예요. 통째로 이게 하나예요. an이 아니라 로그 an이에요. 로그 an의 등차일 때 그러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 중에 이런 거 썼죠. 가운데 항에 이게 가운데 항이에요. n 플러스 1 2배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의 합과 같다. an 플러스 2 우변을 보니까 로그 an 더하기 로그 an 플러스 2라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2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 2를 얹어줘 버리면 로그 an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겁니다. 따라서 로그 양쪽에서 떼어주게 되면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되겠죠. 아, 이거 뭐가 됩니까?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의 곱과 같다. 이거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따라서 an은 등비임에 틀림없는 겁니다. 예, 요건 등비가 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여기다 할까요? 8 x y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가운데 항의 2배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의 합이 되겠죠. 그리고 세수 이번엔 x, y 36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에 거 뒤에 거의 곱이니까 36x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양수 x값, y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수 x, y를 구하시오. 36x라고 하는 것은 18 곱하기 2x죠. 근데 2x가 뭐라 그랬어요? 8 플러스 y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18 곱하기 8 플러스 18y가 되겠죠. 넘겨보면 y제곱 마이너스 18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곱하기 8은 0. 요걸 갖다가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오, 자짜라.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느냐? 18 곱하기 8인데 18은 2 곱하기 9니까 3의 제곱이죠. 근데 8이 또 2의 3승이 있죠. 그럼 2가 4개, 3이 2개.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18 곱하기 8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봅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8이 2, 9, 18, 2의 3승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얘를 일단 2, 3은 6이죠. 그럼 2의 3승하고 3이 되는 거죠. 얘는 뭐예요? 2, 3은 6이고 얘는 3, 8에 24죠. 그러면 18 나오죠. 아싸. y 마이너스 여기는 24 그리고 y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가능해요. 그런데 y는 24 또는 마이너스 6인데 문제에서 양수 xy라고 얘기했어요. 이 문제에서 양수 xy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은 탈락이에요. y는 24가 되는 거죠. 그럼 y에다 24를 집어넣어주면 32가 되죠.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6이 되는 겁니다. 아하. x하고 y하고 13-3번 통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13-4번에 13-4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4, 여기도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변에 평행한 2개의 가로줄과 2개의 세로줄을 넣어서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9개를 만든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9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중 가운데 정사각형을 떼어내는 시행을 떼어낸다는 건 없앤다는 얘기죠. 이렇게 날린다는 얘기. 그 얘기는 9개를 해서 하나를 버린다는 얘기니까 9분의 1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한 번 할 때마다 9분의 8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는 또 모든 각각의 8개 있죠. 그 녀석을 이렇게 똑같이 9등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9등분을 하는 겁니다. 9등분을. 그런 다음에 또 전부 다 가운데 있는 놈들을 또 다 버려요. 그럼 그 말은 전부 다 9분의 1을 버리고 또 9분의 8을 남긴다는 이야기가 돼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그 전 시행의 9분의 8이 되는 겁니다. 아하,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 보니까 그 직전 항의 9분의 8 이렇게 9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 이런 시행을 계속합니다. 자, 이 일을 남은 정사각형 8개에 대해서 반복하니까 2회가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랬을 때 20회 시행이 끝났을 때 20회 시행 후에 밑줄 칩시다.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자, 얼마가 남는다고요? 늘 9분의 8이 남는다고요.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즉 시행 전, 그때 넓이는 4, 4, 16이죠. 그러면 한 번 시행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16의 9분의 8이죠. 9분의 8이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번 시행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16 곱하기 9분의 8에 20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16이라고 하는 것은 2의 4승이고요. 3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3승 자, 그것의 20승이에요. 그럼 2의 4승 곱하기 3의 40승 2의 60승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3의 40승분의 2의 64승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등비수열 앞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4문제 기본적인 개념 정리하고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